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밤미입니다. 오늘 시간은 살집 청약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과천 르센토 대시양이라는 단지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지정타 대박이다, 여기 꼭 청약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단지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실거주에 초점을 맞춰서 이 단지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채널이나 매체에서 많이 다룬 단지이기는 한데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르센토 대시양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느냐. 첫 번째로는 4호선 출퇴근이 편하신 분입니다. 이 단지가 2023년 4월에 입주하거든요. 4호선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2024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첨 물량이 있어요. 8호 제곱미터 이상은 50% 추첨이거든요. 이 추첨을 하려면 돈이 좀 있으셔야겠죠. 왜냐면 9억 원이 넘어갑니다.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점이 낮지만 현금 보유액이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예산이 맞는 분, 분양가가 84 같은 경우에는 8억 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단지들, 이미 판매가 되고 있는,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단지들에 대비해서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단지만의 장점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단지들은 속칭 말하는 대박이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아마 가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라 하는 분들은, 강북권으로 자차 이동이 잦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물리적인 거리도 있고 그리고 교통체증도 꽤 있어요. 차로 강북으로 출퇴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생각보다 피곤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과천이라는 곳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60% 정도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인데 강북권이다, 이런 분들은 조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이 아닌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무리하게 청약하시는 분들, 과천이 지정타 말고 분양이 또 나올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높고 시세 차익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피곤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천은 어디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곳이에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장점은 자족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은 업무용지를 꽤 넓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족도시로 계획 중이기 때문에 자족도시로 성공한 곳들은 대부분 가치가 많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족도시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꼭 과천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과천이 인구 6만의 작은 도시예요. 되게 인구가 적지 않나요, 여러분? 과천 하는데 생각보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끌어올려고 이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지정타예요. 그리고 여기가 구시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과천 공공주택지구라는 게 보이시죠? 과천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주암지구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많이 안 다루시더라고요. 여기가 2023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여기가 서울인데 서울에서는 가장 멀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안양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족도시로 발전을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좋다, 그리고 4호선도 연장된다 하지만 과천이라는 도시에서만 놓고 보면 서울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번 분양에서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 와 이제 나는 끝났다, 과천에 살 기회가 나는 더 이상 없구나, 아닙니다. 주암지구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암지구는 당연하게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르센토 대시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공급 규모는 584세대입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100%예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85제곱미터 이 초과를 하게 되면은 추첨제가 50%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셔도 되고,
2023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공고일은 10월 22일인데요. 자, 이거 왜 중요하다고 했죠? 공고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매 제한이 10년이에요. 10년이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12년 됐거든요. 이 기간 동안을 내가 집값 상승을 노리고 분양을 받아서 전세로 버틴다. 생각보다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견에 동조하시든 동조 안 하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다라는 분들은 버티고 돈을 많이 버실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안 버틸 것 같아요. 10년이라는 기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티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천 지정타 내에서 3개 블록이 동시에 분양을 하잖아요. 물론 당첨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총 6번의 최대 기회가 있습니다. 특별 공급 1번, 일반 공급 1번 곱하기 3에서 총 6번의 기회가 있으신 건데요.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죠. 라비엔로가 8억 1000이에요. 대시양 8억 100만원, 8억 200만원.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르투스가 제일 비싸요. 오르투스가 8억 3천만원 수준인데 대시양 같은 경우에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과 라비엔로하고 거의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큰 차이였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시양 살펴볼게요. 대시양 여기는 84가 2개 타입, 99가 2개 타입, 그리고 107이 1개 타입입니다. 84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발코니 포함해서 8억 200만원 수준이고요. 99 같은 경우에는 9억 5천원입니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은 대출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107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죠. 사실 이 일대 가격만 놓고 생각하면 최대 10억까지 뭐 로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레미안 슈르라는 단지가 84제곱미터가 15억 가까이 하고 있고요. 전 프루지오 서밋 19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10년 버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10년은 꽤 긴 시간이고요.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한다는 판단하신다면은 밀어볼만 하겠지만 저는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를 할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요. 거주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분들은 신포도 이야기 아시죠? 저 포도는 아마 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포도나무를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재인데요. GTX-C에 대한 호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천 종합전사역이 GTX-C로 지나간다고 하고요. 2026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C로선. 덕정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노선이고요. 서울을 이렇게 남북으로 관통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저까지 여기에 동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런 거는 그래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흐름이 좋으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나쁜데 얘로만 대박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대세가 뒤집히진 않을 겁니다. 신호선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인덕원역하고 종합청사역이 가깝죠. 그리고 오타가 있네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2024년 하반기에 개통 예정입니다. 2023년에 입주고 24년에 개통 예정이니까 한 1년 정도만 고생하시면 예정대로 개통이 된다면 좋은 일이 생기겠죠. 지금 현재 인덕원역에서 출퇴근을 했을 때 어떠냐? 강남역 아주 가깝습니다. 한 번만 갈아타면 되고요. 한 30분 정도 걸리네요. 근데 역 가까운 거 치고는 거리가 좀 되죠. 환승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나 봐요. 자, 신사역은 역시 별로 그렇게 좋진 않네요. 39분 걸리니까 못 갈 정도는 아닌데 2번 갈아타야 된다는 게 쥐약입니다. 사당이랑 교대 둘 다 엄청 붐비는 곳이죠. 광화문, 네, 멉니다. 50분 걸립니다. 2번 갈아타야 되고요. 2번 갈아타고도 50분 걸리니까 접근성이 좋은 편은 아니죠.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갈아타면 되기는 하는데 역시 44분 걸리니까 엄청 가깝지는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막 불편한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서초나 이런 쪽은 자차로도 가깝기 때문에 물론 체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거든요.
심리적으로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배치도 보실 건데요. 501동부터 506동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동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동간이 넓어요. 넉넉합니다. 그래서 쾌적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차 없는 단지가 예상이 되죠. 차 없는 단지가 괜찮을 것 같다 보고 있고요. 평면도 우리에게 익숙한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침실을 지나서 드레스룸을 지나서 알파 공간을 넣어놨어요. 이 알파 공간이 저는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재택근무가 인기잖아요. 그러면 거실에서 들리는 소음이 알파 공간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좁기는 해도 온전한 집무실로 업무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베이이기 때문에 보통은 팬트리가 있죠. 그래서 주방과 현관에서 모두 접근성이 좋은 팬트리가 있다. 가격은 8억 2백만 원. B타입은 A타입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쟁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다만 경쟁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경쟁률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복불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크게 되어 있죠. 팬트리가 있고요. 알파룸 공간이 없네요. 이 발코니가 되어 있는데 이 발코니 공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마 이제 그거 같아요. 원스톱 세탁존이라고 해서 요즘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꾸며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99A 타입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포베이 구조고요. 드레스룸 공간에 이제 창문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 발코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알파 공간과 베타룸 공간이 있는데 알파 공간은 방으로 쓸만할 것 같고요. 베타 공간은 딱 봐도 좁죠. 창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는 알파 공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9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84 A타입하고 컨셉이 비슷한 것 같아요. 침실을 지나서 드레스룸을 거쳐서 베타 공간으로 이어지는 베타 공간 창문이 있는 이런 구조고요. 이렇게 되면은 베타 공간을 역시 업무 공간으로 온전히 쓸 수 있다. 저 같은 사람은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알파 공간도 확실히 평형이 커지다 보니까 온전히 방으로 쓸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9억 5,300만 원 정도 되네요. 대출이 안 나옵니다. 107은 타입이 하나예요. 여기 A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107입니다. 그냥 침실 1, 2, 3 거실까지 해서 4베이 구조고요. 주방이 있고 보조 주방이 있는데 이 보조 주방 공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조 주방과 다용도실로 이용을 하라는 것 같고요. 더티 키친 개념으로 냄새 나는 것들은 이 보조 주방에서 해결을 하고 본 주방은 이제 깔끔하게 냄새가 안 나는 것들을 조리하는 곳으로 쓰면 되겠네요. 다용도실이 넓으면 창고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공간 낭비인 것 같지만 편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청약 자격입니다. 청약 자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순위 조건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청약 통장 가입 후에 24개월 이상 이건 기본이고 지역별 예치 금액 정리를 했는데 과천시 및 경기도는 8호 이하는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는 300만원, 전용 135제곱미터 이하는 400만원인데요. 가장 큰 게 107이었죠. 그러니까 400만원 넣으면은 어디든 청약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과천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를 먼저 선발하고 경기도 2년 이상 20%, 수도권 50%를 공급을 합니다.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분,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그리고 과천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 동일 순위에서는 거주 지역 우선 배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딱 봐도 청약 자격이 너그럽죠. 많이 들어와 사시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 일정입니다. 이 세 개 단지가 신청일이 똑같아요. 그래서 11월 2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1순위 11월 3일입니다. 자, 2순위는 안 가겠죠. 1순위에서 아마 끝날 겁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네요. 빼빼로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지 궁금합니다. 죄송해요. 자, 지금까지 과천 르센토 대시장 같이 살펴봤습니다. 제가 삼은 기준이 만족스러운 분도 있을 거고 불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개인의 선택이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실거주, 생활권
예산이 맞느냐,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청약은 무조건 로또이냐? 저는 어떤 사람에게는 로또일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 예전 생각해서 전세 놓고 시세 차익 노려야지, 생각보다 피곤할 수 있고 정부 기조상 얻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천 내에서도 주암지구라는 택지개발지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청약지들 꼼꼼히 살피고 자금 꾸준하게 모으시면서 기다리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앞으로 3주 동안은 낮에 교육이 빡빡하게 있어서 밤에밖에 촬영을 못해요. 그래서 차려입거나 그러지는 못해서 이런 양해를 좀 구하고요. 여러분들 꼭 다들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살집 채널 박미미였고요. 살집 청약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하시죠? 감사합니다. Turns and fades to black. Together